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강입니다. 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와 태극과의 관계 등 오늘부터는 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리와 기의 범주로서 설명합니다. 리가 원리에 해당한다면 기는 형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범주로서 설명한다면 기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형성되어 왔던 고유한 개념으로 시대에 따라 또는 분야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에너지나 동력을 의미하는 용어라고도 정의하는 것도 있고, 이는 전통적인 기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기는 본래 터럭삼, 형체 형자에서 옆에 부수 있는 터럭삼부수로 쓰여졌습니다. 최초의 의미로는 위를 향해 상승하는 증기나 지상의 아지랑이 등을 지칭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에서는 기는 운기이다, 구름문자에다가 기운기자를 써서 운기이다 라고 하여 구름에 떠다니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기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은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라는 글자 대신에 바람의 모양을 그린 기자, 그 안에 쌀미가 빠진 기자죠. 쌀미가 빠진 기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는 호흡을 하는 숨,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 구름이 떠다니는 모양 등을 뜻하는 가벼운 의미에서 시작하였으나 노자와 장자가 우주의 생성 변화를 기의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뜻을 가지는 철학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즉,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 원인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원인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을 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대에는 음양오행으로 기의 이론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우주자연의 운행, 천문, 지리, 그리고 양생, 의학 및 기륭하복과 관련되는 일상생활에까지 기를 적용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사기, 용기, 운기, 재수할 때 운기, 설기, 낙심할 때 설기 등의 일상생활의 용어에서부터 병기, 신기, 위기 등과 같은 의학적인 용어에 이르기까지 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로써 기는 아지랑이나 연기처럼 아주 유동적인 기체 상태의 것에서부터 돌이나 흙처럼 단단한 고체 상태의 것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기가 만물을 구성한다는 사상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가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은 송대부터 시작됩니다. 북송시대죠. 대표적인 학자가 장제입니다. 장제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기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기의 바탕이 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태어라고 부릅니다. 근원으로서의 기를 의미하죠. 태어는 기로 가득 차 있으므로 기의 본체라고도 합니다. 본체란 본래의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태호 속에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호 속에 기가 응결하여 만물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는 만물을 형성하는 물질적 근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가 정의와 주의에 이르러서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원은 기로 보지 않고 리로 본 거죠. 주의와 정의는 물질적인 차원의 어떤 속성, 즉 물질의 구성 요소로 이해합니다. 기와 구분되는 또 다른 차원, 즉 기의 존재 근거로서의 리를 설정하고 기의 존재 근거로서의 리를 설정하고 이 리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기를 다루어 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리와 기로서 설명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 자체를 기라고 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게 하는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원리를 리라고 합니다. 책상이 책상되는 근거, 이유 이런 것을 리로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에 의하여 만물이 형성되고 기에 의해 형성된 만물이 제 모습으로 있게 하는 근본 원리가 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의 개념은 리와 함께 성리학의 이론체계 속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리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라는 것이죠. 기를 통해 리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기는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리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며 형이하적인 존재입니다. 리는 형이상적인 존재이고 기는 형이하적인 존재입니다. 형이하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모두 기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 그 자체도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도 모두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생물이든 모두 기에 의해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해, 별, 하늘, 땅 등의 자연물과 비, 바람, 벼락, 천둥, 번개, 이슬, 눈, 안개, 구름 등의 자연현상도 모두 기입니다. 자연물과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도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보고 듣는 것, 호흡, 기능뿐만 아니라 마음, 지각, 언어와 동작, 사력, 기억, 판단 등이 모두 기의 영역으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기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부터 그 배후의 에너지와 운동성 그리고 다양한 정신현상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게 됩니다. 사회현상과 역사현상도 인간에 의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한 기의 작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기로 구성됩니다. 기 아닌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기운동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뿐만 아니라 물질의 구성요소인 음양과 오행도 모두 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음양은 하나의 기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양은 기라는 거죠. 기가 분화되면 음양이 되고 음양이 다시 분화되면 오행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기의 구체적인 활동은 음양으로 나타납니다. 음양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음양의 작용에 의해서 기의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음과 양의 본래 의미는 그늘진 곳, 응달이죠. 햇볕이 드는 곳, 양달을 가리킵니다. 음과 양은 응달과 양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조은국시대 음양가들은 주역의 기륭에 각각 음과 양을 대응시킵니다. 이후 한대의 사람들은 주역을 인간사의 기륭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그래서 음양은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모든 현상에 대립되는 두 측면을 대변하는 개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시작을, 반대로 음은 마침을, 또한 양은 맑음을, 음은 흐림을, 양은 가벼움을, 음은 무거움을, 양은 상승, 음은 하강 이 등의 이미지를 대변합니다. 인간사의 수많은 일들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즉 음양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연 현상들도 모두 음과 양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겨울은 음에, 여름은 양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은 여름은 양에. 또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중에는 다시 낮과 밤이 있으니 밤은 음이고 낮은 양입니다. 낮 속에서도 다시 음양이 있고 밤 속에도 다시 음과 양이 있습니다. 1년 속에도 음양이 있고 한 달 속에도 음양이 있으며 하루나 한때 속에도 모두 음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 가운데 음과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양에 속하지만 그 속에 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여자는 음에 속하지만 그 속에 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이 있다는 말이죠. 인체는 양에 속하지만서도 인체 속에는 다시 음과 양이 있으며 사람의 피는 음에 속하지만 피 속에는 다시 음과 양이 있습니다. 오행도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인 수에도 음과 양이 있고 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수입니다. 물입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거죠. 또 양을 대표하는 게 바로 불인데 양인 하에도 불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양에는 일정한 형체가 없습니다. 음 가운데도 음과 양이 있고 양 가운데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음양의 개념은 중증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만물을 포함한 자연현상이나 인간 행위가 모두 음양이 아닌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 외에 별도로 오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과 오행은 같은 사물의 다른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양이 분화되면 오행이 되는 거죠. 오행은 음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눈 것으로 수, 화, 목, 금, 토의 5 원소를 말합니다. 음양이 분화되어 오행이 된다는 거죠. 아마도 고대의 동아시아인들은 물, 불, 나무, 새, 흙이라는 5가지를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기묘한 것들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양과 오행 간의 관계와 변화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현상부터 천문 현상까지 모든 자연 현상이 전개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